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작년에 그 시대인재에서 컨설턴트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코스를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고속성장식이라고도 들어봤겠지만 이제 고속식이 아니라 상위 900을 이투스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서 한 겁니다. 과탐 기준의 9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좀 띄워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 이거 안 보이세요. 배치표랑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까운 데서 보시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뭐 연세대학교가 가장 최상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뭐 사진 찍어 가셔도 됩니다. 네. 가톨릭대, 고대, 성대, 울산대, 한양대가 이제 나오면서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 아래 이제 중대, 경희대, 아주대 이런 의예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기울기 되어 있고 줄 꺼져 있는 데들은 한 과목짜리 공원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로 가면 동신대, 상지대, 대구한의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빠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잠시 뒤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에서 공부하면 안 저쪽에서 설명하시니까 저쪽에서 거기다 해야 돼. 배터리가 좀 하지. 배터리가 없잖아. 배터리가 뭐가 좋은 거야? 진짜 없다니 보세요.
이것도 못 받아.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실 4시에 시작하는 건데, 조금 뭐 미리 뭐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저는 이제 이 입시센터에서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장시간 이렇게 또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리가 정말 오들오들 떨려가지고 이렇게 수트를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10시에는 거의 뭐 국민대학교부터 해서 인천대학교까지 수도권, 인서울대학 거의 한 23개 뭐 하여튼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대망의 의치한약수 스카이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의 설명회, 지금 이제 4차 설명회는 오로지 의치한약수 스카이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밑에 라인까지 안 내려가고 사실 의치한약수만 하더라도 PPT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PPT를 만들었을 때 뭐 저희 센터장님 이걸 보시고 야 너는 설명회가 아니라 뭐 컨설팅을 하려고 하냐 이거는 뭐 도무지 그 분량 안에 도무지 못 해낼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또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편집하기 전에 원판입니다. 왜냐면 일전에 제가 이투스 내용 일산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의찬학수 이야기만 거의 30분을 하다 보니 어머님도 굉장히 따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아예 그 이제 상세 지원별로 하니까 이걸로만 진하게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도 다른 분들이 의치한약수관에 설명한 것도 많이 봤는데 주로 단순히 우리 입시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만 근데 일종의 그 포인트를 집어내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만 쏙쏙 골라서 여기 지금 이 설명의 내용으로 이제 담았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 이제 나눠주는 배부되는 책자에는 그냥 원하는 대학별 모집 요강인데 그 뭐 대학교가 한두 개 나온 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고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의치 한약수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뭐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약대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뭐 스카이 쪽이 좀 뭐 지원하기가 너무 끓인다면은 차라리 약대로 또는 저는 적극적으로 차라리 지원하기를 권합니다. 네, 올해 약대 입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설 입시기관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래도 좀 이제 PT를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보죠. 자, 이제 이거는 뭐 의치한학수 스카이 지원조합과 관련된 거고요. 방금 막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냥 배치표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방금 시작했습니다. 배치표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가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넣었어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믿을 게 못 됩니다. 배치표는. 왜냐? 배치표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수, 영탐, 반영비를 1대1대1로 해서 단순 합산해가지고 그냥 종이 평면 위에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 점수를 받고 이 대학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실제 대학들은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매기고 그리고 그 반영 비율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만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백분위를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와 탐구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같이 봄으로써 환산 점수를 통해 우리는 대학을 갑니다. 근데 배치표는 일종의 뭐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종이 배치표에서 그냥 편의상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배치표에서 지금 어떤 점수대로 나왔는가 하니 거의 뭐 410점대 뭐 중반에서 430점 뭐 거의 중반까지가 거의 라인으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저렇게까지 이렇게 안 잡힙니다.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 점수대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치의, 항의, 약학을 이제 보면 뭐 항의, 수의랑 비등하게 나누는데 위치적으로는 저 부분이 맞지만은 좀 실질적인 점수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또 큽니다. 특히나 보면 약학 보면 약간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잖아요.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다. 이 말은 이제 아마 윗꼬리 쪽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약대일 것이고 밑에 몸통은 연세대 약대나 성대 약대, 중앙대 약대를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약대 같은 경우 모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앙대 약대부터 당장 지금 뻔뻔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서울대 약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가 표본상으로 지금 빽빽하지가 않던데 이건 좀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위에가 있고 갑자기 또 서울대학교가 우뚝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치표상으로도 좀 이상하다는 게 실제로 인계상으로는 약대 수위에보다 이렇게 좀 밑에 라인 아니면 겹치는 부분 중간쯤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서울대 공대 가는 애들은 뭐 한의대, 약대, 수의대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연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치표는 그냥 배치표로 보시고 참고만 하실 뿐, 내가 이 점수를 받으면 반드시 이 대학에 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 왜 보여주느냐? 대강이 지금 사설 입시기관에서 보고 있는 위치가 이러하다는 것을 말리려고 이제 맨 앞장에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실제 입시 결과입니다. 뭐 저희 센터에서 자체 추정하기도 했고, 또 시대인재 컨설팅 팀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100분위 환산 점수, 이제 각 대학의 자체 환산 점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투스 누백으로 이제 대치를 시켜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상위 누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작년에 의예과 나학원에서 연세대학교 의예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작년에 28명을 뽑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아래 칸에 가군에 서울대학교 의예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건너서 나군에 가톨릭, 고려, 성대, 울산대, 한양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다시 또 반대편 아래에는 가군에 이제 중앙대학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이제 밑으로 가면 지역의 거점 국립대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의 사립대 의대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쪽 하단 부분에는요, 이 지금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조선대 지역, 전북대 지역, 이 지역이란 말은 지역인재 전형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조선대 지역인재 제가 이게 빨간색하고 음영을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한 과목 보는 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연세대란다. 치의학과를 한번 볼게요. 치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 치대가 제일 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치의가 있습니다. 연세대 치의. 그리고 경희대 치의. 사실 치대는 서울에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서울치, 연치, 경치.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창안치로 뚝 떨어지다가 지역에 있는 치대들이 부기종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뭐 전북치나 이런 데들은 또 7년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치가 또 한 과목 봐가지고 성도가 또 높은 편, 입결이 높은 편에 들어가 있고, 반면에 이제 지역 인재로 들어온 애들은 역시나 또 아래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의학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가 제일 알아주시지만, 누적 100분 이상의 입결표로는 우리나라 한의학과 최고봉은 동신대 한의학과입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확대해 볼게요.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작년에 21명 뽑았고, 얘들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탐구 한 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나무에는 대구대 한의대가 역시나 탐구 한 과목 봐서 제일 높이 돼 있고, 다음에는 상시대 한의회가 이제 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뭐 대전대, 가천대, 부산대, 원광대, 우석, 동의대 친구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의학과가 이제 세명대학교 한의학과보다 밑에 라인에 지금 누적 100분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누적 100분 이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쭉 한번 꺼볼까요? 대략 한 2%에서 1.9% 이 정도 사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이투스 누백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뭐 고속성장식 누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속성장 누백보다는 0.3 정도 더 이렇게 낮게 크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지금 수의학과로서 여기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 충북, 경북, 경상 맨 밑에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 작년에 빵꾸 났습니다. 네, 서울대 수의학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는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 작년에 입결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치를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올해 입시도 달라지니까 약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약대가 혼자 망하면 되는데 같이 다 끄집어 내립니다. 이게 한의학과, 수의학과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근데 의대 7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수의학과 애들이 이제 약대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이거 의예과 정시 현황입니다. 이거 사진 찍어 가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의예과가 원체 많이 뽑으니까 제가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이 한 표 위에 다 한 겁니다. 의예과를. 이것만 들고 계시면 의예과 입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본에 파악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해설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조금 뿌듯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놈의 의예과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약대 가면 기상천외한 전형도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픕니다. 자, 우선적으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의예과 전체 39개 대학에서 일반 전형 1056명, 지역으로는 149명을 뽑고, 이
일반이랑 지역 합치면 1205명을 뽑습니다. 이거는 최초 모집 요강 기준이에요. 자, 가군 같은 경우는 18개 대학이 일반으로 475, 지역으로 120명을 뽑고 토탈 595명을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표준 점수 표 플러스 100, 100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거 뭐냐? 표점 보는 대학, 그 다음에 표 플러스 100으로 보는 대학, 100분위로 보는 대학을 구별해줘야 돼요. 왜냐? 올해 같은 이 수능에서는 같은 100분위 구간 안에 표점이 엄청 세세하게 늘려있거든요. 특히 상위권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를 보게 된다면 표점 만점이든 1등급 컷이든 뭐 어떤 거지간하면 다 10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은 가군에서 경상국립대 15-20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거 15는 일반이고요. 뒤에 20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아대는 일반으로 9명 뽑고 지역인재로 10명. 인제대학교는 33명 뽑는데 옆에 무슨 이쁘장한 표시가 하나 있죠. 이렇게 표차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면접을 본다 이런 표시입니다. 밑에 제가 수석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면접 PF 적용 대학은 이게 무슨 훈장 표시하고 이 면접이 실질적인 평가 요소 몇 퍼센트, 5% 이런 식으로 반영한 대학은 표창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1개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면접도 나름 좀 준비를 하시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면접 PF 본다는 이야기죠. 33명 뽑습니다. 일반에서. 자, 전남대는 일반에서 37명 뽑고 13명은 지역에서 뽑는데 이 대문자로 E라고 하고 빨간색 표기 되어 있죠. 이건 뭐냐? 빨간색 E라고 보면은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큰 친구, 물론 이제 의예과를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영어가 1등급이겠지만 또 영어 2등급이어도 앞에 다른 성적에서 또 표점이 높고 이러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E자가 붙은 친구들은 영어 2등급 뜨는 순간 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E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충남대는 이제 일반에서 19명, 지역에서 26명 이렇게 얘네들 5개 대학은 표점만 본다 이겁니다. 자, 표준 점수만 본다 이러면 상위권 애들이 제대로 분별이 되겠죠. 그냥 오로지 표준 점수만 보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표준 점수에 자신 있는 아이들은 여기 지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제 표 플러스 10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앞에 뭐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보고 뒤에 탐구, 과탐은 100분이 변화 표준 점수를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역시 표창돼 있습니다. 면접 본다는 이야기죠. PF로.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일반으로 50명 뽑고, 고려대학교 면접 보면서 25명 일반으로 뽑고, 성균관대 표창 달려있습니다. 15명 뽑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부터는 표창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뭡니까? 면접 실질 평가 요소로 반영되니까 제대로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사실 내과 전문의 어떤 그 의료 윤리 문제집이라도 하나 구해셔가지고 하면 되고, 저희가 또 이토스 네어 강남 쪽에서 의대 면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주대학교 지금 면접을 실질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땡땡 표시 2개 들어가 있으니까 44명 뽑거든요, 연대가. 근데 얘들 면접 제대로 보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상위권들도. 그리고 울산대학교는 표창 1개 들어가 있습니다. 면접 PF로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전북대는 일반 29명, 지역으로 29명, 한양대는 64명을 이렇게 표 플러스 100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군에서. 자, 그 다음 100분위 보겠습니다. 이 100분위는 전부 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학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가천대학교 15명 뽑고, 강원대 15, 건양대 14명, 조성대는 뒤에 E가 돼 있어서 E가 뭔지는 알겠는데 앞에 느낌표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과탐 1개 과목 반영대학은 제가 느낌표 2개를 앞자리에 넣어놨습니다. 과탐 1개 과목. 지금 사실 자연계열의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아이들이 과탐 한 과목이 좀 삐끗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조선대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일단 100분위 보죠. 게다가 과탐은 1개 자신 없는 건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는 그렇게 해서 일반으로 34명, 그리고 지역으로는 22명을 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00분위 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군은 13개 대학이 뽑는데 일반은
이제 408명, 지역은 12명입니다. 이 지역인재 선발비율 자체가 나군이 좀 가군보다 적지요. 그나마 근데 이게 올해니까 다행이지 내년으로 가면 좀 더 확대됩니다. 내후년 가면 더더욱 확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인재 할당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40% 선까지 지금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갈수록 이제 의지 한약가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군은 총 420명을 뽑는데 우선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 깡으로 보는 대학 서울대학교입니다. 대신에 면접이 들어가야죠. 3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27명 뽑고 충북대 일반 17, 지역 12명, 한림대 38명 이렇게 총 4개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표 플러스 100으로 가면 경희대학교가 영어 감점 크게 적용하면서 40명 뽑고 부산대학교 30명, 연세대 미리 캠퍼스 27명, 이화여대 자연 55명, 이화여대 인문, 이 이화여대 인문 앞엔 제가 샤업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지금 뭐 인문계열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문 모집단이다. 특히나 수학 합동 응시자가 지원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제가 샵 버튼을 단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이과 아이들이 혹시나 교차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참 교차 같으면 자연계 55명짜리를 내지 못하러 8명 구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문과 친구들 양보해주고 그다음 중앙대학교가 50명 이렇게 해서 표 플러스 100을 보는 대학이 나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위만 보는 대학은요. 가톨릭 관동대가 영어 감점 크게 보면서 동시에 면접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2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글로컬 이건 사실 제가 별도로 표기는 안 했지만 올해 처음 모집하는 겁니다. 처음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이제 새로운 모집단의 하나로서 들어와 있고 영남대학교 35명, 을지대 15명 이렇게 나군의 13개 대학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군입니다. 다군은 표점만 보는 데가 고신대 16, 이제 일반으로 뽑고요. 지역원은 10명, 동국대 경주는 19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는 영어 감점 크게 하면서 25명을 표 플러스 100으로 뽑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영어 감점 크게 하면서 탐구 한 과목만 보고 19명을 선발합니다. 인하대학교는 12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100분이 보는 대학 역시 다군에 계명대, 순천향대, 제주대 있는데 여기 폭발합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순천향대, 제주대 다군에 가뜩이나 대학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너무나 이 대학 라인들을 보면 거의 뭐 가군에 좀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다군보다. 원래 나군에 있었던 대학들이 또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이 부분 제가 또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예과 슬라이드만 현재 지금 뒤에 3개가 더 있거든요. 자 그럼 의예과 정시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자세한 것들은 다 어차피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뭐 찾아보면 되는 건데 이거 하나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수탐이 반영 비율 똑같이 1대1대1인 의예과 국수탐입니다. 영어 알고요. 보니까 가군의 동아대학교가 표점을 보면서 동아대 의예과 반영 그렇게 1대1로 보고 있고 표점 보는 인제대가 또 가군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군에 있는 원광대 뒤에 이제 바로 읽고 제가 표점 100 이거는 이제 뭐냐 혹시나 까먹을까봐 표점 보는 대학은 원광대 100분이 보는 대학은 을지대 또 계명대학교는 100분이 본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군 표시하고 괄호 열고 그 반영 지표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수학이 특히 큰 의예과는 또는 가구에는 가톨릭대가 40%를 보고요. 경북대학교는 37.5%, 성대는 40%, 아주대 40%, 전북대 40%, 충남대 45%, 남군에는 서울대가 40%, 중앙대가 40%, 한림대가 40%. 다군에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40%, 대가대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수학 반영 비율이 특히나 크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자신 있는 친구들, 가급적이면 저는 뭐 미적분 만점, 아무리 좀 제가 좀 널널하게 잡아도 뭐 한 개 틀린 친구들 정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반영하는 의예과 제가 따로 더 정리해놨습니다. 면접 PF로 적용하는 의예과는 가군에는 가톨릭대, 고대, 성대, 울산대 인제대가 있고 나군에는 서울대가 있다. 근데 면접이 실질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의예과에는 가군의 연세대학교가 10% 보고요. 아주대가 5% 봅니다. 그리고 나군에는 가톨릭 관동대가 10%를 봅니다. 특히나 가군의 연세대는 1단계에서 2.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가군 아주대는 지원자 모두가 면접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군의 가톨릭대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사실 이제 뭐
면접에서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면접 있는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고, 특히나 연세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아이들이 겁을 먹고 지원을 좀 머뭇거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표본이 그렇게 빽빽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 2.5배수, 1단계 안에서 2.5배수만 들어가면 그 다음 면접이 열리기 때문에 한 번쯤 상향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탐구 한 개 과목만 반영하는 의예과는 가분의 조선대와 다분의 대구 가톨릭대입니다. 반면에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탐구 한 개를 봤거든요. 아까 입결 보면 대가대 빨간색 음영 표시돼서 기울기에서 높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탐구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탐구 한 개 보다가 두 개 봐버리면 입결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신설 첫 모집하는 의예과는 나분의 건국대 글로컬.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빼뜨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고신대학교는 지원자들이 1등급만 오로지 지원하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는 1등급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등급별 점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져 있어요. 제가 넣는 거 깜빡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내신 반영하다가 수능 100% 반영으로 바뀐 게 의예과로는 한양대. 근데 제가 이 7번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울산대 잘못하면 이제 메이저 의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울산대 의대 내년부터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정원 또 줄여집니다. 지금 울산대 의대 정원이 한 30년 되려나요? 굉장히 지금 콩알만한 정원인데 정원도 깎여뿐만 아니라 총장도 형사고 봐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왜냐면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울산에서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다 서울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 이게 뽀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울산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거 울산대 의대 명성이 참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뭐 받지 않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안 받겠지만 이제 행보가 좀 주목이 된다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눈 좀 보기 쉽게 제가 정리했어요. 올해 아마 100% 예상 컷을 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토스 교육평가연구소랑 무관하고 자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100% 컷이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이게 되면 된다 이 말 아닙니다. 배치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평면적으로 이게 누적 몇 분이라고 넣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위 500도 지표가 이게 약각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막 5만 지표 다 났어요. 표점합이 어떻고 100분위가 어떻고. 그리고 여기 설명 좀 드리면 달러 표시되어 있죠. 이 달러 표시는 군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군이 체인지했다 이 말입니다. 군이 바뀐 거는 거의 다 서울 쪽에 있는 뭐 주요대나 아니면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 뭐 부산대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근데 이 입결을 자세히 지금 형태를 보면 제가 볼 때 연대가 역시나 높을 것이고 그 다음 서울대고 역시나 그 밑에 가톨릭 고려 성균관 울산 한양들이 이제 떠받들고 있는 형국인데 얘들은 이제 원래 남원에서 가본으로 침투했다는 말이죠. 그럼 원래 이 가본에 있었던 이 토착 의대들은 토종 의대들은 이제 기존의 남원에서 침투해온 이 외부 세력들 때문에 입결 기입이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 모집인이 갑자기 윗대가리에 머리를 갑자기 많이 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쪽의 의대들은 좀 입결에 갭이 생기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반면에 이제 여기 가본에 있는 이 친구들로 또 떠받들 수 있는 남원의 대학이 있으니 아마 중앙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무슨 여기 역시나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놨어요. 조선대는 또 땡땡이 표현했는데 이건 역시나 한 과목 본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이화여대 의대 같은 경우는 좀 밑에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영어란다 수학 1등급 내 비중에서 여학생들 비중이 한 4%,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학생들이 지금 수업 자체를 많이 못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이제 약대로 넘어가면 뭐 이제 숙명여대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대 쪽의 의대나 그 약대의 어떤 컷이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의대들, 이제 지역 인재로 뽑는 의대들, 뭐 전남, 전북, 조선, 뭐 고신 이런 친구들은 역시나 또 여기 일반으로 뽑는 아이들과 갭을 좀 두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형국이 벌어지고 보고 있고,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다분에 있는 인하대, 순천향은 각각의 황태자입니다. 표준 점수 보는 대학의 최고봉은 인하대라면 100분위 보는 최강자는 순천향대인데 이제 의외로 대구 가톨릭대가 이제 한 과목 봉으로서 확실히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100분위 보는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경쟁력은 올라가겠지만 입시 결과는 결과적으로 충원이 돌면서 또 빠져나가기도 하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높게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이제 이게 표준 점수로는 이제 431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합산으로는 이게 좀 연세대학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 점수일 뿐 실제로 합격하려면 이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치의학과입니다. 네, 치대 같은 경우는요, 의대하는데 지금 벌써 20분 넘었는데, 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것도 한눈에 제가 보기 쉽게 정해놨어요. 뭐 물론 몇도 안 되지만 이것도 이걸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가문에 6개 대학을 뽑고 일반으로는 101명, 지역으로는 21명을 뽑습니다. 이제 표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전남대가 있고 얘들 일반으로 5명밖에 안 뽑아요. 지역은 8명, 일반보다 더 많습니다. 대신에 전남대 역시나 영어 감점폭이 크기 때문에 영어 2등급부터 꼭 깨시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100분 1을 보는 대학들은 경북대 23명, 부산대 16명, 연대 24명, 전북대는 일반에서 9명, 지역에서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100분 1로 보는 대학은 조선대인데 영어 감점폭 크면서 탐구 한 과목만 보는 약간 좀 짝다리 의대, 짝다리 치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하고는 서울대 역시나 땡땡 훈장 표시돼 있죠. 땡 한 개가 돼 있죠. 면접 PF로 본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가 자연과 인문 나눠져 가지고 각 34명 4명을 뽑고, 그 다음에 표준 변수 플러스 100분위로 보는 대학은 경희대 단대천안 있는데 둘 다 영어 감점폭이 큽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치대 가려면은 그냥 영어 잘해놔야 됩니다. 2등급 받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리고 다음에는 강릉원주대 치대 혼자서 100분위를 떨어보고 있습니다. 이 100분위 보는 대학들은 일단 올해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수탄 반영 비율 똑같은 건 의대랑 똑같이 원광대도 1대1대1로 보는 치의를 두고 있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수학이 좀 특히 크게 보는다 하면 경북대 37.5%, 그리고 전북대 40%, 나머지는 서울대 40%, 단대천안 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하시면서 막 수학이 거의 만점이 아니다 이러면 사실 많이 힘들어집니다. 면접 반영 치의학과는 역시나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고요. 탐구과목 한 개 보는 거는 역시나 조선. 네. 그 다음에 7년제 치대는 부산대, 전남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4년제나 7년제에 따라서 3년의 토울인데, 뭐 치과의사 수입을 생각하면 3년이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차이 나죠. 그래서 뭐 애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4년제 만약에 나오는데 서울대 정도면 그래도 서울대학교 타이틀이 있으니까 네, 뭐 아이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반면에 부산, 전남 이런 데는 조선 치익보다도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100% 예상 컷입니다. 역시나 이 정도 이상은 돼야 소신 지원해볼 만하다. 사실 적정권은 여기보다 그냥 무조건 다 높이면 됩니다. 그냥 한 4-5칸 높이면 다 적정 안정인데, 그거보다 진짜 문 닫고 아슬아슬하게 한번 스릴을 한번 즐겨보려면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역시나 최상단이 있고, 연대, 가군에서 최강자에 있고, 그 다음 나군에서는 그 다음 경희대, 그리고 조선7을 제가 좀 높이 해놨습니다. 100분위를 보고 탐구를 한 과목 보니까 조선7을 지금 뭐 경북, 부산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광, 단국대, 천안, 강릉, 원주가 이제 조선대랑 동일한 선상에 나다분히 형성돼 있을 것이고, 역시나 꼴찌는 한 전북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북대학교 앞서 제가 뭐 모집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모집이 너무 적어요. 전북대 그냥 9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9명이나 뭐 5명 전남대는 비등비등하게 적은 건데, 이렇게 많은 애들이 놔두고 사실 지원자들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여기 지원하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입결 하락의 어떤 펑크의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 오히려 적은 모집단위들이 처음은 높은데 나중 가서는 이제 커트라인이 막 하락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과입니다. 사실 치대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한의학과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의학과부터 좀 서서히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의학과는 총 12개 대학을 뽑고요. 일반으로 290명, 지역으로는 8명. 지역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군에서는 3개 대학을 뽑는데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의학과를 어디서 쓴다 했을 때 가군에 한의학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100분위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거 박살이 납니다. 가천대학교는 그래도 인서울이라는 명성이 있고, 대전대학교는요 영어 감점폭도 크면서 100분위를 보면서 동시에 문과가 더 유리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마 다른 입시 설명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모집 단위의 성격은 자연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인문이라는 표기 없습니다. 근데 반영 비와 반영 과목을 보면은 이거는 문과 애들한테 완전히 유리합니다. 문과 서울대 갈 만한 친구 있으면 대전대 한해 추천해 주십시오. 자, 일반전에 19명 뽑습니다. 자, 그리고 동신대학교 역시 영어 감점폭 큽니다. 게다가 한 과목밖에 안 봐요, 탐구. 근데 우리가 한의과 가고 싶으면 가보면 무조건 한의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나군에서 봐야죠. 나군은 원광대에 36명 뽑죠. 표준 점수를 보고 원광대 인문은 역시 5명 뽑습니다. 이건 표점만 봅니다. 그리고 표 플러스 100 이제 뭐 국수는 표준 점수 보고 탐구는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 본다는 건데 경희대학교 자연 인문이 각각 32명 13명 뽑습니다. 역시 경희대학교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자연 동의대학교 인문도 각각 15명, 5명씩 뽑는데 얘는 또 영어 감점폭이 큰 편에 들어갑니다. 한편 동의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수학 확통의 응시자만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과 친구들한테 양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몰라 5명 뽑습니다. 이거 뭐 어디 무서워서 지원하겠습니까? 세명대학교 18명 뽑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나군에 100분위를 보는 대학 대구한의대 자연인문이 각각 20명, 10명을 뽑습니다. 대구한의대 인문도 오로지 수학 확통 응시자만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한테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우석대는 6명을 뽑습니다. 자, 역시나 나군의 이 100분위 친구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올해 100분위 내면은 괜히 나의 점수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한 도매금으로 엮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대학교가 있고 상지대학교 2개밖에 없어요, 사실. 우선 표준 점수로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이게 보고 있는데 유형 1, 2가 자연 인문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동국대학교 경주 유형 2도 제가 봤을 때 이급한이에요. 인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자연계열 아이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과 친구들은 교차 땡겼을 적에 자연으로 내도 되고 인문으로 내도 되는데 뭐 그건 선택에 의하에 달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0분위로 보는 대학 상지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지대는 또 100분입니다. 다학원에서 100분이면 엄청나게 또 거품이 많이 껴있죠. 입결상으로. 그래서 자연계열, 인문계에 나눠져 있는데 얘들 영어 감점폭이 큽니다. 특히나 또 상지대학교 B형 인문은 또 이과애들보다는 문과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야 자연이나 인문이나 우리 이과판이지만 상지대는 이 상지대 인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B형 모집은 문과 친구들한테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한의학과 정리를 한 건데 뒤에 슬라이드가 더 있습니다. 지금 3개 더 남았습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1대1인 한의학과는 동일해 나군에 있죠. 그 다음에 세명대 원광대입니다. 괄호 열고 제가 뭐 표백, 100표점 이거는 원체 저도 막 많이 적어놔서 머리가 헷갈려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제 수학 특히 큰 거는 상지대입니다. 100분이 보는 주제 40%나 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까딱하다가는 여기 상지대 가면 전부 다 수학 만점자들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분명히 인문계열 모집당이지만 인문계열 학생이 불리한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캠 유형2의 인문입니다. 분명히 인문이라고 적혀있지만 문과 학생이 여기 가면 다행입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가 25%, 수학 30%, 그 다음에 이제 사과탐 해서 탐구는 25%, 영어는 20%인데 얘들 문제는 표점을 봅니다. 표점상으로 우리 이과 친구들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학이나 이런 데서. 그러고 인문을 10명 모집한대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동국대학교 이럴 거는 그냥 자연이랑 통합해서 막 대학 30명을 모집하지 못하려고 이렇게 됐는지. 사실상 이과판이기 때문에 문과 애들은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되고 우리 이과 친구들이 들어가서 표점을 보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 휘저으면 됩니다. 반면에 분명히 자연계열이라고 표현이 있으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가면 따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대전대 한의대입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가 27%, 수학은 28%, 사과탐은 25%, 영어 20%인데 얘들은 100분위를 봅니다. 자, 100분위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리한 친구들이 문과죠. 우리 수학에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표점 이만큼 쌓아가지고 100분위 100 받고 문과 친구들 열심히 확통 열심히 해가지고 100분위 100 받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반영 비율, 국어가 예를 들어 한 20%나 15%는 좀 몰라. 국어는 27%, 수학은 28%, 게다가 탐구는 25%나 됩니다. 그래서 반영비가 어마어마하면은 이건 문과 아이들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친구들 대전대 한의대 자연계열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거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년제 한의학과는 부산대 한의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한의대 가면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의 뭐 남들보다 많은 공부하면 좋죠. 근데 이제 등록금 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속이 좀 상하죠.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열 학생이 유리한 한의과 제가 골라놨습니다. 이거는 뭐 인문계 혹시나 학생들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한 건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뭔가 이과 친구들은 여기 지원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지원 못합니다. 왜냐면 보통 응시자만 묶어놔 있기 때문에 동의대랑 대과 아니거든요. 반면에 상지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사과탐, 영어 이렇게 반영비가 100분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열심히 평점 받으면 뭐합니까? 뭔가 똑같은 100 취급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지대 B형 인문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억울하다, 이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탐구 한 개 과목 봐야 하니까 동심대 한의대고, 이 해분상지 제가 이제 좀 띄워 넣었어요. 왜냐면 다음에 상지대 한의에다가 이 유급이 굉장히 적어요. 애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교수님들이 유급을 잘 안 시키기로 유명을 해서 이 별명이 해분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지대가 부실대학이 뭐니 해도 한의사 빨리라는 데 있어서는 상지대가 직방이다 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예상도 100% 이겁니다. 소신 이상입니다. 소신권. 그래서 보면 동신대학을 제일 높이 놔뒀어요. 100분이 보죠. 탐구 한 과목밖에 안 봐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가 군별로 이제 군을 이동해가지고 지금 남원에서 뽑는데, 경희대학교가 이제 간신히 이제 좀 그 다음 차상위 학과가 되어 있고, 가천대가 또 군을 이동했어요. 그래서 가천대가 이제 그 다음 순위, 대구 한의대, 대전대, 뭐 다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 동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느낌표 땡땡 했으면 탐구가 하나 본다는 거고, 게다가 지표가 100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여기서 100분이 수탑 하나 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동신대는 이게 한 200, 몇점이야? 295 정도 되면은 가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막 지표를 막 갖다 넣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 점수라는 것이지, 이게 합격을 보장하는 점수는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 닫고 가는 성적을 가지고 이걸 뭐 컨설팅의 영역 안으로 넣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과는 약학과입니다. 이 약대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하고 참 이상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대 한번 보겠습니다. 약대 모집 단위 총 37개 대학입니다. 일반으로는 740명, 지역으로는 43명, 토탈 783명을 정시 최초 모집 영화 기준으로 뽑습니다. 물론 이제 수시 2월 인원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화여대니 중앙대니 뭐 약대 수능 최저 보면 말도 안 되게 높게 해놨거든요. 이거 맞추는 발치고 과연 며칠 했을지 저도 의문이고, 또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논술 그 면접을 보는 대학교 교직원인지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65명 와야 되는 강의실에 3명 와 있다는 거여서 이것도 약대 모집이는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을에는 18개 대학이 토탈 35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보는 대학은 경상국립대 일반 6명, 지역 6명, 인제대 9명, 이제 자연으로는 9명, 인문으로는 3명이고, 충북대는 약학, 재약학 나눠서 뽑습니다. 그래서 충북대 약학도 일반 5, 지역 5이고, 재약학도 일반 5, 지역 5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표 플러스 100으로 보는 데가 있습니다. 카톨릭대 옆에 역시나 또 혼자가 다 달려있죠. 면접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PF로. 경북대 5명밖에 안 뽑아요. 그 다음에 경성대 20명, 경희대 영어감정폭 크죠? 12명, 단국대 천안 22명, 영어감정폭 큽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이 서울, 그 정확한 말은 고양시예요. 서울을 어떻게 해봤습니다. 12명, 성균관대 30명, 연세대 12명, 중앙대 70명. 하도 많이 뽑았습니다. 자, 100분이 보는 대학은 가천대 15, 강원대 15, 여기서 특이한 거예요. 계명대. 자, 계명대학교가 웃긴 게, 항상 이거 무슨 정신 나도는지 모르겠어요. 계명대 재학학 5명, 가분에서 100분이 보는 대학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약학은 어디다 놔뒀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얘들이 뭐 애 하나를 좀 잃어버렸나, 어떤 따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계명대 약학 5명은 다군에서 뽑는 건 재미를 많이 볼 텐데, 가학원에서 100분위로 보는 이 계명대 재학학은 진학사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빈틈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빈틈 많습니다. 일단 덕성여대부터 당장 지금 난리 났어요. 덕성여대 40명입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이게 진짜 제가 보다가 이런 이야기 다 했나 싶어서
기상천외한 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느낌표 2개 들어놓은 거니까 탐구 한강을 보겠다는 소리고, 물음표 2개란 말했잖아요. 밑에 적어놨어요. 목포대는 수학 영어는 필수고요. 국어 또는 탐구는 택일입니다. 국어 이번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물론 뭐 탐구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1차 시대 했던 가천대랑 약간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감점폭 크면서 탐구 하나만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가학원에 18개 대학이 됐는데, 역시나 100분위 대학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습니다. 근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해 여학생들 수학을 많이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분위로 들어가면 따라서 그나마 조금 뭐 승산은 있을 겁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건질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표준점 수학 또는 표준점 플러스 100분위 보는 여대 같은 경우는 올해 참 많이 위태롭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나머는 토탈 15개 대학을 뽑는데, 표점으로 보는 대학은 일단 우선 서울대학교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19명 뽑고요. 원광대 10명, 전남대는 영어 감점폭 크면서 일반 18, 지역 5, 그리고 충남대는 일반 8명, 지역 12명 이렇게 뽑습니다. 얘들 표준 점수 깡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좀 표점 잘 받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는, 고려대학교는 참고로 약대가 세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치원 세종 캠퍼스 옛날에 논산 그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 한강 공명 주제에 영어 감점폭은 또 넓습니다. 큽니다. 20명 뽑고요. 부산대학교는 24명. 숙대부터 약간 위태롭습니다. 사실 숙대부터 위태로워요. 이건 표기해놓으세요. 여학생 자녀를 둔 친구들은 약대하면 숙대 아니면 이대 무조건 고려하시라. 수명에대 62명, 이화여대 약학은 70명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산업 약학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문과 친구들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걔네들도 유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굳이 20명짜리 모집단에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70명짜리 듣고. 그 다음에 전국대학교는 9명밖에 안 뽑고요. 차일과학대 12명, 한양대, 에디카, 안산에 있죠. 16명. 그리고 나머지 100분위 보는 대학 동덕여대. 동덕여대는 100분위를 봄으로써 그나마 건사할 겁니다. 덕성여대와 함께. 그 다음에 영남대 28명, 우석대 12명입니다. 그리고 다학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5개 대학으로 확 줄어듭니다. 얘들 당연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높겠습니다. 5만 애들 다 모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영어 감점폭도 크면서 동시에 면접을 실질 평가 요소로 반영해버립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약학 아까 뚝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삼육대학교 약대는 탐구 1개만 봅니다. 그래서 탐구 1과목 망친 아이들 중에서 삼육대학교 약학을 고려하는 아이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제가 또 물음표 해놨어요. 뒤에 순천대학교는 수학 바탕은 필수면서 동시에 국어랑 영어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을 합니다. 국어 많이 어려웠잖아요. 영어가 1등급이면 국어 버리고 영어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나 저 앞에 있는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입시 결과 자체가 누백으로 굉장히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섣불리 지원했다가는 진짜 박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소거해 주십시오. 나중에 지원할 적에는. 제주대학교는 10명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7개 대학이 하는데, 이제 여기 이슈가 좀 재밌어서 제가 슬라이드가 이 뒤에 4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약학과 정시 이슈 첫 번째로는요, 국수탐 반영 비율이 똑같은 약대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국수탐. 자, 가학원에는 계명대 재학학, 얘네들이 100분위 보는 주제 또 이렇게 똑같게 해놨어요. 그리고 인제대 표점 보는 인제대. 나학원에는 표 플러스 100으로 보는 대가대, 그리고 100분위를 보는 원광대가 있고요. 다학원에는 순천대가 있습니다. 그 순천대, 그 이상한 반영 비율을 가진 순천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수학 반영 비율가 특히 큰 약대는 다음에 가톨릭대, 경북대, 단국대, 목포대, 성대, 중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가 거의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이 되어 있죠. 여기 대학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수학 좀 잘 보셔야 돼요. 수학 만점 가까이 받아놔야지 좀 이제 비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표준 점수 보는 애들은요. 자,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환상적인 약대는 첫 번째 가학원의 목포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40%, 영어 30% 반영 이렇게 필수 반영하는데, 국어랑 과탐은 택 하나를 해가지고 30%를 반영합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것도 과탐을 한 과목만 봅니다. 2과목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지금 자연계열 최상위권 중에 탐구 한 과목씩 푹 망친 친구들 많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목포대학교 환상적인 반영비지만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경쟁률이 터져나갑니다. 다음은 더더욱 터져나갑니다. 순천대.
그것도 100분이 보는 대학이고요. 수학은 33.3, 과탐 두 과목은 33.3, 근데 국어랑 또는 영어 둘 중에 하나를 택 하나 해서 33.3. 그래서 국수탐 똑같이 1대1 보면서 얘들 참 변태 반영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좀 풀이를 좀 해놨어요. 자, 면접 반영하는 약대로는 일단 PF로 적용하는 약대가 가톨릭대고요. 실질 평가 요소로 반영되는 약대가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는 의대 같은 경우는 모든 지원자가 필수적으로 면접을 보게끔 되어 있지만 약대는 1단계에서 10배수를 꼭 뽑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도 좀 끝까지 주시해야 되겠죠. 왜냐면 일단은 1단계만 들어가면 면접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이 유리한 약대가 있습니다. 인제대 인문은 오로지 수학 확통 응시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부분이 따로 없는데 문과 친구들에게는 문과 반영비대로 국어가 29.7% 때려가지고 환산 점수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한개 과목을 반영하는 약대는 목포대, 조선대가 가군에 있고 나군에는 대가대, 다군에는 삼육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슬라이드가 또 재밌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사설 입시기관에서의 약탑과 배치 점수보다 실제 입시 결과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약대를 뽑아봤어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중앙대입니다. 이 중대가 사실 제약업계 위상에서는 거의 서울대학교랑 더불어서 투탑인데 배치 점수가 너무 높아요. 한 12명, 15명 뽑는 것도 아니고 무려 70명씩이나 뽑는데 배치 점수로는 연세대, 성균관대, 약대랑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높고 이 70명씩 보면 커트라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모 가면은 분홍놈이 커트라인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내가 가군에 상향으로 지원할 대학이 필요하다 하면 중앙대학교 약대 안 써도 되고 안정으로 쓸 대학이 필요하다 하면 중앙대 약대 써도 됩니다. 이거 완전 골라서 안 한다. 70명이나 뽑아버리면 이거 상당히 큽니다. 지금 너무 사설 입시기관에서 배치 점수를 너무 높게 해놨고 사실 지금 아이들의 어떤 여론이나 항의대랑 약대를 붙여놔도 거의 항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방법인데 무슨 약대를 무슨 이렇게 높여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약간 무슨 바이오 제약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진짜 실제 입시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자, 나온 이화여대 약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얘네들도 70명 뽑습니다. 수학 1등급 구간 137점에서 147점 구간에 인원이 18,031명이던데 그중에 여학생 비중은 24.7%밖에 안 됩니다. 얘들은 의대는 안 가고 하늘은 안 가고 오로지 약대만 만나면 모를까 다 또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여대 약대는 박살납니다. 70명이면 어마무시하죠. 아마 이거 직접 진학사나 이런 데 모의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외로 애들 별로 안 들어와서 추가 합격 조금만 두면 커트라인 산정이 잘 안 될 겁니다. 자, 이대가 그 정도면 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숙명여자대학교는 영어 등급반 점수 격차까지 털려놨어요. 이대는 그래도 영어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해놨는데 숙대는 영어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5점 해놨어요. 가뜩이나 여학생들 수학을 못 봐서 발 동동 거리고 있는 한국에 영어까지도 일어났으니 영어 1등급 비중 참고로 6.3%가 그래요. 일어났으니 아마 이대가 무너지면 같이 숙대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약대 내가 정말 저희 보내주고 싶다. 딸내미 같은 경우는 일단 여대 약대도 아마 타겟팅해도 좋고 아니면 막 가군 중앙대도 아마 좋고 일단 이거는 올해 좀 아주 판타스틱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제가 지금 안 넣었는데 공간의 어떤 한계 때문에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대 약대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성균관대 약대도 그리고 서울대 약대도 배치 점수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좀 높이 저만 표본이 촘촘하게 된 데는 연세대학교 약대입니다. 가군에.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연대 약대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제약업계 동문이나 이런 것도 아주 적은 신생 약대인데도 이른바 연대 하나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종의 주가로 치면 지금 한창 상한가 치고 있는 작전주인데 자칫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인원 넉넉하게 많은 중간대 약대나 이대 약대, 숙대 약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상투 트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설 입시기관 약학과 배치 점수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연대 들어가 있고 조선대, 대가대, 삼육대 등을 좀 뽑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탐구 한개 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가군의 조선대와 다군의 삼육대는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의외로 이제 이름 이상으로 입시 결과가 좀 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예상하는 소신 컷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신지원 컷으로 치면 일단은 뭐 서울대가 제일 최상위 있고 그 다음 연대 이 정도 이상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입시 결과 커트라인 하락 자체는 거의 뭐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변수 예상이라고 좀 별도로 표기해놨어요. 예. 모집 인원도 엄청나게 많으면서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아이고 배치 점수가 너무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여기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도가 한 12명 정도를 뽑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아마 연대 다음으로 위치해 있을 거고 성대는 이제 이 지원층 자체가 중대 약대랑 분산이 되는 바람에 같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약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학의 어떤 간판과는 완전히 별개로 가고 오히려 진짜 이대 약대, 숙대 약대, 중대 약대 같은 경우 정말 전통의 명문 약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때에 펑크 노리고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학과입니다. 수의학과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별로 없어요. 변동도 별로 없어요. 가군에 6개 대학 뽑고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가 표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건대, 경북대가 표준 점수가 100분위를 보는데 한 가지 변화한 게 있다면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해올 동안 그럼 건대는 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 안 했냐? 건대는 가만히 있었어요. 건대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으니까. 왜냐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서울대와 건대 원서 라인이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이 있고 또 이제 건국대학교 가는 애들이 있고 하는데 지금은 원서 라인 자체가 가군의 상위권 애들은 가군에 건대 한번 쓸고 안정론이나 적정으로 깔고 나군에 서울대 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컷은 건대가 좀 재미 보겠는데 문제는 건대 모집이 너무 많아요. 43명입니다. 만약에 충원이 돌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커트라인 빡빡빡 떨어질 겁니다. 왜냐? 이제 전부 다 서울대학교를 붙어가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건국대학교가 이제는 좀 입시 결과가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건대의 명성이 있는지라 제가 함부로 그러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사진 찍으시면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대학이 더 남아가지고. 그래서 수능 영역별 이제 반영 비율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특히 큰 수의학과는 가군의 경북대, 전북대, 충남, 나군은 서울대, 전북인데 뭐 어지간하면 다 또 수의학과는 다 수학 반영 비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이 역시나 PF로 적용되는 이 의예과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의학과입니다. 수의학과는 나군의 서울대다. 그다음에 뭐 수의사 보는데 굳이 면접까지 본다는 게 뭐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입결은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이번에는 빵꾸 안 나겠죠. 네, 빵꾸 안 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좀 분산돼서 서울대가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건대 때문에. 물론 건대도 뭐 나름 이제 서울대학교가 나눠져 있음으로써 원서 조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최초하면 좀 버틸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추가 합격 가면은 또 지역에 있는 거점 공립대들의 어떤 수의학과랑 비슷한 커트라인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 정도만 변동이 있을 뿐 군이동도 일단 변동이 없다. 수의학과는 그냥 거의 뭐 정적이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자체 예상 100% 컷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선 이전에 먼저 이제 이슈를 한 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표에 보시면 되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전체 일반 지역 전체 합치면 1205명, 치대는 272명, 한의학과는 298, 역학과는 783, 수의학과 190명이라서 정시로 뽑는 현재 최초 모집 명함 기준의 인원은 274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한개 과목 반영에 대한 각별히 유의하시라고 제가 또 의대, 치의, 한의의 약학 다 이렇게 섞어서 정리를 해놨고요. 목포대랑 순천의 약학 같은 특이한 수능 반영을 조심하시라. 그리고 약학과 전체 입시 결과 하락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치 점수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수학 1등급의 여학생 비중조차도 지금 많이 낮은 터라 여대 약학대 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뭐 중앙대 약대 가군에 든든하게 모집이 많으니까 역시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예상 100% 컷입니다. 기존에 막 약대가 막 한의과랑 비슷해지고 막 그랬는데 어차피 최상위권의 의예과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 번에 합친 겁니다. 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예과 치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크게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올해. 근데 문제는 약대가 생기면서 한의가 같이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은 수의학과랑 비슷해지고 꼬리는 수의대보다 더 길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이제 약대가 중앙대 약대나 이대 약대, 숙대 약대나 변수를 제가 이미 고려를 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가면 이 투수 상위 200으로는 거의 뭐 여기까지 끌리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올해 일종의 약대 같은 경우는 정말 첫 모집이니만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약대의 위상과 전통들이 다 리셋이 된 상황입니다. 리셋이 된 겁니다. 사실 뭐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짜리 꼬꼬맹이들은 연대 약대가 서울대 약대 다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약업계 종사하고 있는 분이 들으시면 코웃음을 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입시판이라서 이게 리셋이 됐지 또 한 몇 년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 명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뭐 한두 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이 명성이 누적된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중앙대 약대나 이화여대 약대, 숙대 약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수월하게 그나마 갈 수 있는 해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피트 시험이라고 하죠. 피트 치면은 수석들이 서울대 약대 아니면 중앙대 약대, 성대 약대 번갈아 갔습니다. 이게 피트 수석들이 약한 그 이제 시험이죠. 근데 이제 아직 그 입시판에서 정시판에서 아직 잘 모르니까 연세대를 높게 잡았고 게다가 또 사실 입시기관들이 연대를 또 많이 밀어붙인 경향이 큽니다. 근데 이건 참 현실을 좀 너무 망각하고 한 거죠. 아마 그에 대한 어떤 진면목에 대한 평가는 조만간 한 2, 3년 안에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상한가 찍은 작전주는 다시 떨어지고 밑에 있는 이제 대박주들은 올라가는 그런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의상 서울대 연고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앞에 3차 시간 때도 제가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제 한 전형 현황에서 제가 인문계를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왜냐? 이 교차 지원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역시나 문과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계 입시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문과고 공부도 된다. 자, 서울대 자연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대 자연, 뭐 인문 똑같습니다. 반영비가 국어 33.3%, 수학은 40%, 탐구는 26.7%, 자연이든 인문이든 똑같은 반영비를 봅니다. 근데 수학이 특히나 크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도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얘들. 사실 계산해보면은 영어 4등급 받아도 진짜 수학에서 점수 표준 점수 많이 받아가 버리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영어 조금 못 봐도 되는 학교구나.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능으로 이제 수학으로 결판을 내고 그럼 교차가 활성화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문과의 최상위권 애들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이과 최상위권 애들은 이과 하면 되지 뭐가 하고 서울대 경영을 가겠습니까? 근데 또 특이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의치안 이런 데 쓰는 애들이 또 서울대 문과 쪽에 안정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자정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는 이과판입니다. 문과 애들 명함 들이대며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뭐 의치 한약을 쓰는 아이들, 의치 한을 쓰는 아이들이 안정 적정권으로 서울대 자전을 또 팔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학 탐구 반영비 중에 33%입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인문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대를 상향으로 또는 교차 지원해서 가려는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가 탐구 반영비 중 특히 인문 사회계열이 16.5%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랑 딱 비교했을 때는 탐구 반영비율이 낮으니까 좀 유리해. 그러면 이과에서 탐구 한 과목씩 좀 망신을 많으니까요. 연대가 교차 지원한테 유리한데 문제는 이 빨간색 표시 났지만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100점, 95점, 87.5점 큰 편입니다. 고려대학교에 비해서도 훨씬 더. 영어 2등급, 3등급 되는 순간 감점을 확 먹습니다. 환산점수 계산할 적에.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위축 되겠죠. 아니지, 내 점수로 계산해보니까 고대는 몇 칸이 뜨는데 연대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겠죠. 게다가 연세대학교가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고려대학교보다 이틀 정도 더 빠릅니다. 빨리 그냥 끝내버립니다. 원서 접수를. 연세대학교가 마감하고 1시간 뒤에 서울대학교가 먼저 접수 마감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감점폭이 너무 크네. 감 보고 재고 있다 갑자기 연세대 모집 마감이 돼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세대학교가 블루오션이에요. 우리한테는. 연대가 블루오션입니다. 왜냐? 뭐 허둥지둥대다가 원서 접수 마감돼버리고 그럼 이틀 뒤에 마감하는 고려대학교로 전부 다 달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고대는 영어 감점폭도 적죠. 모집 인원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원서 접수 기간도 연대 서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상위권 애들 지르려는 애들 입장에서 고대가 나중에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눈치 보면서 감 보고 재지 마시고 차라리 연세대학교를 쓰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고려대학교를 한번 보시면 고대 자연계열은 수학 반영비 중에 좀 크고 국어 탐구는 비슷한 31.25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35.7, 국어 35.7로 이 국어 수학이 동일하게 크고 탐구가 적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고려대학교가 모집 인원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고대나 스카이 쪽을 상행으로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어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고려대학교에 쓸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근데 이거는 나뿐 아니라 남들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고려대학교는 조금 폭발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역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한테도 유리하면 남한테도 유리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도 한번 입대를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정보공학부가 가장 높은 96.5였고 기계공이 96.33 이건 이제 70% 것인데 이것도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백으로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대학 어디가에서는 왜 대학 이 평백으로 공개하느냐? 그나마 보기가 쉬우니까. 그 대학 자체 환산 점수나 이런 걸 해버리면 일반적인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뭐 서울대학교식 몇 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균 100분의 1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도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교육이나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등록자 100분의 70%까지 92.5로 제일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백으로만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다음 충원율로 치면은 거의 뭐 대다수 학과들이 사실 이 밑에 거의 0%입니다. 충원이 거의 안 도는데 그래도 상단에 있는 거랑 하단에 있는 걸 제가 좀 따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돌아봤자 충원율로는 50%. 그러니까 한 6명 뽑으면 충원인은 3명, 예비 3번까지 나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참고로 예비번호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예비번호를 본인이 몰라요. 갑자기 어느새 뭔가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합격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우리 입시판에 들어오게 되면 서울대학교는 무조건적으로 다 상향으로 쓴다라는 전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내 순위를 내 예비번호부터 알 수가 없어. 아니면 아예 안정적인 성적으로 남는 성적으로 내든가. 근데 워낙에 우리가 이제 원서 지원 쓸 때는 1점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는 일단 상향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여기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서울대학교 상위권 공대가 모집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컴공이 마침 여기 있네요. 컴퓨터공학이 작년보다 16명 늘어났거든요. 상위권 공대가 모집이 늘어나서 조금 여유는 있다. 특히나 의치 한약수도 지금 모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약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나 이 상위권 학과들이 모집이 늘어나면은 그래도 작년보다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제가 이렇게 램프를 표시해놨어요. 램프. 블루오션이다. 기회다. 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95.67, 산업공학 95.5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학과가 이제 실내 건축학과가 93.5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얘들도 보면 전기전자 보면 모집이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최초 모집은 작년에 62명이었는데 수시 2월 18명이 합쳐져가지고 최종적으로 8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80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 79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거의 앞에 붙었던 애들 다 도망갔다는 소리겠죠.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서울대도 있을 수도 있겠고, 의치한 정도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조금 모집이 사실 늘어났습니다만, 이것도 수시 2월 되지만 또 대폭 늘어나서 아마 40명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든 연대든 뒤에 살펴본 고대든 지금 모집이 훨씬 늘어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위권들의 분배는 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어 상향이다라고 생각하면 연고대 중에서는 만약에 깐다면 저는 연세대학교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 고대는 조금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충원율은 작년에 컴퓨터과학과가 123.5%, 수학과가 100%였고요. 제일 적게 돈 애는 간호학과 1명도 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도 1명도 안 빠졌고요. 그래서 얘들도 충원이 의외로 많이 도는 거는 상위권 학과들이고 연세대 하위가 집어넣었다가는 충원도 안 돌고 속 뒤집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넣으려면은 상위과 넣으십시오. 상위과 공부 잘하는 애들 가는 데를 넣어야 걔들이 더 좋은 데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위과 넣으면 공기정기 모여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받는 일이 없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왕 예를 들어 연대를 상향으로 찌른다면 차라리 인기과 넣으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충원율이 뭐 100%, 123% 이런데 여기 연대 컴과 쓴 애는 자기가 예비 42분인데 붙을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예. 자, 그 다음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모집 인원도 다 책자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모집 인원 늘어났어요. 서강대학교 뭐 한 개 학교가 모집하는 인원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퍼센트로 따지면 한 1.6%, 1.6배 정도 늘어났고요. 고대가. 그래서 올해 많이 기대가 됩니다만 그만큼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교육과가 작년에 96.83, 반도체공학 95.63, 컴퓨터학과가 이제 작년에 자연계열을 13명 뽑았는데 예비 15분까지 합격해서 충원율은 115.4% 돌았고요. 그래서 평균이 95.08. 의외로 지금 여기 보면 빵꾸 났다고 볼 수 있는 사이버 국방은 사실 뭐 빵꾸라기보다는 얘네들만의 특별한 어떤 전형 단계들 때문에 전형 단계 합산해가지고 뽑은 애들 보니까 예상적이 이거였으니까 빵꾸라는 개념은 조금 모호한 접근인 것 같고 전형 단계상 합자 뽑은이 70%가 이거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공학은 역시나 뭐 전통의 학위과를 든든하게 담당하고 있는 학과고요. 모집인도 심지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원율을 다음 보시면은 충원율은 반도체공학과 많이 돌았습니다. 150%, 컴퓨터학과 115%, 그 다음에 화공생명 75%인데 이제 밑에 이제 환경생태 화학과는 뭐 0%, 7% 이렇습니다. 그 얘들 같은 경우는 학과만에 이거는 약간 좀 모의지원 흐름이나 이런 걸 계속 좀 보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과 흐름에. 사실 지금 현재 제2사나 이렇게 지금 주로 많이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텐데 저는 여기 이투스 소속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진학사 추천드립니다. 왜냐? 가장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위권은 위에서 머릿수만 좀 몇 개 세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학사가 훨씬 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한 10만원, 12만원 결제하시고 들어가셔서 마음껏 한번 보십시오. 대신에 거기 작전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치 한학수 스카이는 이제 재수학원 컨설팅 하는 팀들이나 이런 애들을 아이들 아이디 같은 거 수거해가지고 마지막 업데이트 하기 전에 막 밀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불법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 무위지원이니까. 실제 원서 접수에서 그러면 이제 업무방해죄나 이런 걸 걸리겠지만 모의지원 프로그램은 진학사밖에 없겠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모의지원에서 그런 장난치는 거를 믿은 우리가 잘못이지 한 놈들은 아무 죄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지원 이것도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네. 언제든지 오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속성장 분석기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3만원짜리 지표 같더라고요. 이게 성립을 하려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몇 퍼센트일지 일정 비율 이상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소수만 이용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수험생들의 어떤 여론이나 흐름이라는 것도 이 갈대와 같아서 진학사가 모의지원 마지막 업데이트 할 때 가장 높았던 학과는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이제 빵꾸가 나고 더 떨어지게 마련이기도 하고 특히 의외과나 이런 의치한수 이런 데는 정말 상위 몇 명만 세워버리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장난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의지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개의 업체들을 돌려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표본 분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어디에 지원했는지를 또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열어보면은 점수 입력해서 열어보면 그럼 그 아이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어디로 빠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여기서 진학사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오인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대학 그룹별로 자연계 지원 조합을 묶으면 일단 약대는 제가 시끄럽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약대는 좀 오래 늘어날 것이다. 약대는 늘어날 것이고 의치 한수는 역시나 끝도 없다. 특히나 이 약대 때문에 하위대랑 수의대가 조금 내려가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래도 의치 한약수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정권으로 치면 차라리 보면 연대나 고대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 당연한 연대.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장에서는 안 다뤘지만 서강대학교 올해 자연계열 연구대에 필적할 만큼 높게 폭발할 겁니다. 왜냐? 반영기상으로 이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 과탐 한동안 망친 애들이 서강대학교 반영기에 딱 맞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성대, 한대 같은 경우는 좀 널널할 것이고 중대는 이래나 저래나 양쪽에서 이 쓰는 아이들 적정적으로 받아먹을 공산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널 체크 포인트로는 첫 번째, 수시 미충원 2월 현황을 한번 꼭 참고하십시오. 언제 이게 발표되냐? 수시 충원 다 끝나고 확정 발표납니다. 그러면 정시 원서 접수 시작하기 한 이틀, 3일 전에 나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탐구 100분이 변화 표준 점수 꼭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뭐 이제 여기 장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뭐 건국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할 적에 자연계열 아이들의 과탐 변표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반면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할 적에 자연계열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과탐을 봐도 문과로 교차 지원하게 되면 문과 변표를 때려버립니다. 그게 참 불합리한 거죠. 이과의 입장에서는. 문과 친구들은 대신에 보러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 추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다 지원자들, 그러니까 모집인원 자체가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뭐 이래저래나 뭐 비슷할 거나 아니면 낮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작년 모집 인원보다 줄었으면서 경쟁률이 높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원 심리입니다. 자연계열 애들 여차하면은 간판 높여서 문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자연계열 애들도 사람입니다. 어차피 문사철 가면 나중에 다 노량진 애주위에서 만나는 시세라서 어떻게든 기왕이면 상경계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뭐 철학과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간판 따지도. 그래서 아마 상경계열 쪽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하향 안정 심리가 강합니다. 왜냐? 올해 치면 수능이 이렇게 어려워버리니까 다시 수능을 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과목이 지금 도무지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대학에 가고자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 군데 정도는 적정을 쓴다면 나머지 두 군데는 꼭 한번 상향을 써보게 하고 그리고 특히나 다학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향이라는 전제를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분이 보는 대학은 무조건 상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학원에서 표준 점수 플러스 변표로 보는 대학 중에 적정을 한 군데 쓰면 나머지는 한번 상향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주요대 상위권대나 약대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숨통이 좀 트일 여지가 있다. 게다가 뭐 남학생들의 경우는 우리 여학생들이 비교적 이제 수능을 좀 수학을 좀 별로 못 봤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인서울에는 여대학대가 굉장히 많아요. 인서울은 여대학대가 굉장히 많은데 여학생들 지금 수학을 못 본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학생들 약대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약대 입결 붙는 놈이 커트라인 됩니다. 정말 산정이 안 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이상 김대현이었습니다. 오늘 잠시만 이상입니다.